네, 오늘장 빅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빅이슈 첫 번째는 바로 교육부의 새로운 방안 추진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교육주 소식인데요. 지난달 29일에 교육부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면 연령을 낮추는 건 7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교육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애니 능률 플러스 8%, 9%에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MD도 8%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이런 학제 개편이 교육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우리 곽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육주 강세가 의미 있는 강세가 나온 거죠. 기존의 교육주 강세 같은 경우에는 원격, 교육 이런 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였지만은 근본 움직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역시 또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서 느꼈는데 우리 아이들 놀아야 된다고 하는데 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하고 학제 개편을 한다라는 내용은 이 부분이 지금 그 시행 예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IB 김영, YBM넷, 애니 능률 오늘 거래량 그렇게 많이 수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 보이고요.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 내용이 확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섹터별 순환매가 조금 빠른 상황입니다. 진단 키트였다가 치료제였다가 이제는 온라인 교육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발성 테마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과 함께 길게 봐도 될 이슈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근데 온라인 교육주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이런 그 주제로 다뤘다면 당연히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제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7월 21일 그러니까 메가MD 상한가를 시작으로 벌써 지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흐름상 급등이 나오고서 세력들이 손을 터는 거래량이 좀 메가MD가 오늘 최고 거래량이 나왔는데 좀 손을 터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급등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될 때 온라인 교육으로 권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 5세부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로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슈팅이 연령 만 5세 초등학교 연령을 한 세 낮추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세력들이 최근에 이제 무증 말고 올릴 만한 그런 급등 주제가 없었다가 이게 이제 온라인 교육주 일제히 좀 급등시키고 오늘 좀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연령이 낮아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침밥을 만약에 7시에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밥을 그러면 이제 7시에 먹습니다. 근데 아침밥을 6시에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저녁은 당연히 조금 이제 텀이 길어지니까 6시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입학 자체가 지금 빨라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초등학교나 아니면 우리가 입시 교육 기간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교육주들이 수혜를 볼 만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세력들이 급등시키기 위한 명분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근거로 제가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메가MD를 좀 보시면은 안 그래도 오늘 작가님이
그 종목을 하나 달라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린 건 없어요. 왜냐면은 괜히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드렸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그 메가MD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처음에 상한가가 터졌던 게 바로 7월 21일입니다. 이때 이제 590만 주의 거래량을 수반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한가 가고 나서 얘가 1등주예요. 눌림목을 줬어요. 약 6거래일 정도 주고 나서 오늘 무려 1,6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에 23%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월 21일 날 들어갔던 세력들이 한번 차익 실현해놓고 그 다음에 눌림목으로 물량 뺏어가지고 마지막으로 2차로 오늘 급등시키면서 굉장히 많이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는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거는 그 명분에 의한 좀 급등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지, 그 온라인 교육주 뭐 5세로 이게 낮아졌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가 대세 상승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혜를 보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댓글창에서 댓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봉춘실님께서 학부모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서 교육부가 만 5세를 철회하면은 제로 소멸로 위험하지 않을까요? 단순 테마주로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박 부장님, 이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과열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보세요?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의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만 철회가 됐을 때는 전부 다 또 이렇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좀 트레이딩은 유효하지만은 쭉 대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매매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확인하고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매매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거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뭐 또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관련주를 좀 찾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은 찾을 수 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책적 수요가 해당 기관의 어떤 뭐 그 학원이나 이런 데 있든 없든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임을 먼저 관찰하시고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주 테마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무조건 주셨는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끌고 갈 건 아니에요. 예.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 이제 심리가 많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이제 리포팅이 되는 종목이면은 좀 안심하고 좀 물려도 기다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아이스크림 매두입니다. 네. 이 아이스크림 매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온라인 초등학교 교육 확대 수혜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품의 주요 경쟁력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러닝 환경의 최적화라든가 300만 개 이상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유라든가 양방형 디지털 교육이 가능한 온오프 교과 연계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종목 많아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좀 리포팅이 좀 되고 있는 종목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조금 애매모호할 때 접근하시기에는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주 테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아이스크림 에듀로 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아나운서 또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핫 이슈는 미국과의 신재생 에너지 동맹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준 신재생, 그중에서도 초강세를 보여줬던 태양광 섹터 이야기인데요. 관련된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480조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칩4 반도체처럼 동맹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 간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수혜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흐름 이어갔을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N 플러스 17%나 보여줬고요. S에너지는 10%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 신성ENG, 대성파이텍, 그 밖에도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번 주에도 이 흐름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이창원 매니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거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그 방송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에서도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주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7월 28일 오전 6시 21분 새벽에 올렸던 그 내용인데요. 이거 제 네이버 밴드 전용 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 관련주인 인페이스 에너지가 17% 폭등하면서 이때 제가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그리고 SDN 그리고 이제 신성ENG 총 4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요대로 그대로 다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한 50%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SDN, 신성ENG까지. 그리고 SD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그 세영하나와 또 다른 프로에서 또 지난주에 말씀드려가지고 또 급등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네. 태양광 관련주는 이미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주에 또 굉장히 좀 강한 시세, 지난주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물론 더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급등 나온 이유는 최근에 유가가 다시 WTI와 브렌트유가 다시 저점에서 또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 관련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 CS 베어링, 동구 SNC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초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 대략적으로 50에서 30% 정도 올랐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후속주를 볼 때는 다른 종목들을 보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냐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네. 우선은 추가적으로 이제 신재생이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우선은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이 있죠. 바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신재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미 급등한 나온 종목 말고 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과 파워로직스까지 종목들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앞서서 네. 교육주랑 비슷한 의견으로 단기 급등권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곽 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정책 모멘텀을 받고 시세를 좀 앞으로 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 지금 이벤트가 미국의 기후법안 통과 예상에 따른 낙수 효과라는 건데 네. 이 8월에 미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법인세 최저 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 통과 예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풍력 에너지 더불어서 2차 전지 섹터까지 말씀하셨던 폐배터리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후에는 또 세제 혜택이 뭐 이렇게 된다. 풍력 발전량은 올해부터 뭐 대비해서 23% 증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건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올라가든 아니면 많이 올라가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이제 끌어내릴 만한 요소가 있느냐 하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먼저 이제 전방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오늘 좀 올랐던 뭐 예를 들어서 뭐 SDN 뭐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S에너지 뭐 스펙코라든가 뭐 이런 또 약간
소형주 쪽으로 해서 매기가 또 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건 이러한 그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이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보시고 일단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하지 마시고요. 현재의 차트상 관점과 수급적인 현황을 보시고 지금은 차트도 좋고 수급 좋다면은 일단은 매수나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되고 서서히 수급적인 면이 약화된다면은 대응의 논리로서 비중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의 논리로 항상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탑픽을 어떤 걸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가장 저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아까 풍력 관련해서는 이건 태양광 관련이고요. 풍력 관련해서는 또 그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작은 종목 중에서는 SDN 이런 것도 좀 열심히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좀 봐야 되고요. 관심조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 일단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중장기 컨셉이라든가 단기적 컨셉이 전부 우상향 패턴이에요. 그리고 또 외국인의 특히 그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기관들도 함께 쭉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급 좋고 수급 쭉 들어오고 차트 좋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경계심이 좀 가는 것은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가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좀 부담 요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를 얘기하는 거고 재무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 더 남아 있는 것이 20%가 아니라 50% 이상 더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및 유럽에서 태양광 쪽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좀 추세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5일선 추세 대응하시면은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곽 부장님은 현대에너지 솔루션 짚어주셨고요. 우리 창훈 매니저님 앞서서 유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흐름을 보면은 사우디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후 정확히 6일 만에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접촉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러시아가 가스관을 유럽 본토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포지션이 또 날씨가 추워지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후속주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몇 개 그 유가 관련주 지금 눌려 있는 거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보시면은 오늘 이제 GS 글로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 2달 정도 세력들의 매집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급등 나온 종목들은 조금 이제 개인들이 들어가면은 세력들의 설거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도 재매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석탄 관련주인 GS 글로벌을 제가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유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성에너지 한번 볼게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정말 많이 떨어져서 다시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관련주로서 충분히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집했다가 급등 나오면은 차익 실현하자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온라인 교육주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까지 모두 짚어봤고요. 종목들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흐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